The Fed is no longer fighting an inflation war. Instead, I think the Fed just wants to keep the business cycle healthy. That gives them room to cut rates 2024. So I think more money is made in the second half of 2024.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작년에 테슬라 공매도 치셨던 분들 엄청난 손실을 겪었는데 최근에 테슬라 비판 여론이 강해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공매도를 찾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이죠. 결국 테슬라와 매그니피센트 7, 반도체, 비트코인 여기로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AI, 가상화폐 쪽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분야에는 공매도를 잡을 것이 아니라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단기적인 관점, 중기, 장기까지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주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리 블랙 형께서 테슬라의 호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사이버 트럭이 있을 것이고 마진 상승이 있겠죠. 그리고 모델 3 새 버전 미국 출시가 있을 것입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돈이 몰린다라는 것인데요. 톰리 형을 비롯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은 올해 하반기 때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역시나 FSD를 비롯한 AI 부분과 에너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역시나 사이버 트럭이겠죠. 왜냐하면 언론과 미디어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사이버 트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대량 생산이 될 것인데 테슬라가 캐스팅을 해서 바디를 만들고 차량 조립하는 부분, 여기서 고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680 배터리 대량 생산, 이것만 성공을 한다라면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날아오르게 될 것인데요. 최근에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셀을 두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NMC 811에서 NMC 955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NMC 811이 니켈 80%, 코발트와 망간이 10%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율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NMC 973 역시나 테스트를 중인데 니켈 90%, 망간 7%, 코발트 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결국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여전히 전기차 성능이 되었던 원가 절감이 되었던 배터리 셀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텍사스 공장을 본다라면 모델 3Y 틈 사이로 사이버 트럭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4680 배터리 물량만 받쳐준다라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빠른 사이버 트럭에 저가형 트림과 대량 생산은 더욱더 빠르게 도착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가는 언제나 대량 생산에 도착했을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뭔가 청신호, 순풍이 불어올 때 미리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주가 반영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최근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사이버 트럭인 것이 오리지널 색깔을 비롯해서 검정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린 사이버 트럭 역시나 많은 분들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사이버 트럭 역시나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화이트 컬러 사이버 트럭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픽업 트럭 시장, SUV 시장, 럭셔리 마켓까지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픽업 트럭이 럭셔리 마켓을 노릴 수 있냐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차감은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럭셔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면을 본다라면 조금 더 주목받고 싶은 모습도 있고 이러한 하차감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 주목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사이버 트럭이 지나간다라면 누구든지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이버 트럭의 후광 효과가 될 것이고 테슬라 브랜드 판매량에 순풍을 불어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진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결론적으로 마진이 올라가려면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델 Y가 원탑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만 그 밑으로 BYD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보이는 외국 기업은 테슬라와 폭스바겐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마진 상승에 대한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죠. 중국산 테슬라의 판매량이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몰아서 1분기, 2분기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는 것이 마진 상승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 글로벌 판매의 절반은 중국산 테슬라이기 때문에 중국산 테슬라의 판매량이 4분기부터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진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를 살펴본다면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차 전환율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전기차 7%, 하이브리드 8% 시장에서 모델 Y의 시장 점유율은 6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드, 토요타 차량들의 점유율은 테슬라의 모델 Y가 반드시 잡아낼 것입니다.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처럼 말이죠.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자면요. 1등과 2등은 모델 3Y입니다.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죠. 그 밑으로 쉐보레 볼트와 닛산의 리프가 보이고 사실상 메이저 기업이라고 불리는 포드,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은 모델 S와 X조차 넘겨버릴 수가 없네요. 사실상 전기차 중고를 산다라면 거의 테슬라 쪽으로 향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CEO 짐 형께서는 인정을 하십니다. 포드가 전기차 브랜드 미국에서 2등을 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등은 그냥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4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하였는데 전기차를 25,000대 팔았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7,000대, 그리고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무려 42만 대나 됩니다. 그래서 포드가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 쪽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기차 판매를 높이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죠. 현재 테슬라가 집중하는 시장은 역시나 중국이 될 것이고 홍보에 가장 힘쓰고 있는 모델은 3입니다. 모델 3 새 버전 플러스 현재 마케팅에 많은 자금들이 모델 3 쪽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모델 3의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여전히 전기차 최고는 모델 Y이기 때문에 모델 3Y 콤비네이션이라면 2024년의 마진 상승, 합리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X에서는 모델 Y 새 버전이라는 사진이 떴는데 이 사진은 포토샵으로 된 페이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모델 S랑 X의 판매량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자금이 점차 여유롭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점점 강해질수록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고가 라인, 럭셔리 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사이버 트럭의 후광 효과와 마진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모델 3 새 버전이 미국에 출시가 되면서 조금 더 매출에 있어서 순풍이 불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300 이상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돈이 몰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금들은 빅7으로 몰려들 것인데요. 전기차와 AI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테슬라 쪽으로 많은 자금이 몰려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전고점 돌파는 아주 쉬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주가 예측을 보기 전에 일런형의 말씀부터 보고 가시죠.
현재 AI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스마트폰 역시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AI 시대, 인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지 않을까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마진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전기차가 아니라 에너지 사업이라고 테슬라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ESS 숫자가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부분의 마진이 전기차 마진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확 올라가는 것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빅딜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슈퍼차저 부분이 아닐까요? 현재 55,000개의 슈퍼차저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 인프라의 승자는 순수 충전소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슈퍼차저에서 나오는 매출 역시나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 수익성 역시나 상승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의 라이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위해서 독일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죠. 작년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4,100대를 팔았고 니오는 1,200대, 폴스타는 6,200대를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판 MG라는 기업이 21,000대를 팔았는데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면 살수록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이고요.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같은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기업이 되었던 미국 전기차 기업이 되었던 전기차 판매량을 다 같이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전기차 파이를 키워야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샤오미가 만드는 전기차. 왜냐하면 중국의 많은 분들이 샤오미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럼 샤오미 전기차와 샤오미 핸드폰은 완벽하게 연동이 되고 커넥티드 카가 되겠죠. 현재 수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애플 카플레이 새 버전을 기다리고 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었던 결국 소프트웨어 전쟁이 진정한 라이벌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99%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전기차를 전자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이랑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의 앱과 연동해서 삼성 TV가 되었던 모바일의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AI 전략 모드를 작동시켜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즉 테슬라가 하는 사업인 전기차, 태양광, 파워월 이 모든 것들을 어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핸드폰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테슬라가 전자제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바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 테슬라만큼의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은 라이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AI가 티핑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사실상 주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은 2020년에 테슬라 모델 3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수익화로 되면서 엄청난 주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재현되지 않을까. 거기에 AI 테마 버블이 더해진다라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테슬라는 정말로 애플을 박살낼지도 모른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 중기, 장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언론의 비판에 따라간다라면 결국 작년처럼 공매도 치다가 모든 돈을 잃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일론 형께서는 퇴근을 하시고 X에서 디아블로 라이브 방송을 하십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X를 트위치화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이버 트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4680 배터리가 앞으로도 추후 계속해서 미래 차량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 혁신이 한 번만 더 나온다라면 엄청난 원가 절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